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8회 축예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결승전을 이곳 태백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남윤성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울산대학교는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한번 결승전 무대를 받게 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한번 축예연맹전 결승 무대 진출한 울산대학교죠. 예선에서는 화끈한 공격 축구를, 그리고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실리 축구를 선보이면서 결승 무대 안착을 했고요. 이제 남은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첫 번째 축예연맹전 타이틀에 도전하는 울산대학교입니다. 또 오늘 상대인 대구예술대학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언더독의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심의 술과 함께 양팀의 결승전 출발을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울산대학교, 오른쪽이 대구예술대학교입니다. 일단 대구예술대 같은 경우는 이창원 감독이 밝혔었죠. 본인들이 또 압박을 잘하지만 울산대학교도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수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압박을 일단 하겠다라고 밝혔었어요. 예. 가운데 쪽에서 왼쪽 넓은 공간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살펴보면 울산대학교는 미드필더가 중앙에 3명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구예술대학교는 4-4-2에도 가깝지만 4-2-2-2이 이 대구예술대의 메인 포메이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압박에 대한 강점을 또 가져갈 수 있고, 미드필더에서 전성진이나 고준경이 중앙으로 좁혀졌을 때는 4명의 미드필더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울산대의 3미드를 상대로 경쟁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강한 압박을 보여줬던 대구예술대 멀리 걷어냅니다. 중앙에서부터 일단은 확실하게 압박을 들어가고 있는 울산대학교예요. 네. 오. 자, 챌린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종합운동장의 특성상 옆쪽에 이제 트랙이 좀 위치를 하고 있죠. 예. 선수들이 몸싸움을 했을 때 그 충격이 트랙 쪽에 접촉이 되면 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은 두 선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허승우 선수가 뒤쪽에서 좀 어깨를 강하게 한번 밀쳤었고요. 김민우 선수는 괜찮다는 듯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허승우 선수가 이번 대회 정말 폼이 좋죠. 예. 지금 전담 키커이기도 하고 이현규와 마찬가지로 3골 1도움, 토너먼트 단계에서만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뒷공간 흘렀습니다. 다시 천천히 후방에서부터 빌드업 시도합니다. 대구예술대. 두 팀의 압박에 대한 컨셉은 비슷하지만 어찌 보면은 대구예술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선적인 패스, 다이렉트한 패스 연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울산대학교는 후방 빌드업도 가능합니다. 가운데 쪽 연결됐어요.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허승우. 지금 이재원 선수가 위치를 잘 잡고 있었고요. 원투 연결이 됐습니다. 우측면을 공략해보는 울산대학교. 앞쪽 살짝 건네줍니다. 대구예술대 선수들은 곧바로 수비 지형을 갖췄습니다. 확실히 주도권은 울산대학교가 잡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선수들이 센터백인 김경민이나 이재원 선수 모두 볼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고요. 조성권이 센터백이었었는데 오늘은 왼쪽 풀백으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조성권도 마찬가지로 왼쪽 측면에서 빌드업 능력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저희가 예선전부터 확인을 해본다면 이 두 팀 모두 측면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측면에 대한 공격력은 울산대나 대구예술대 모두 최고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나 대구예술대는 고준경, 김성진, 민동후, 전성진 이런 전방의 4명의 선수들이 압박을 강하게 수행을 해요. 예. 풀백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압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의 측면에 대한 수비 커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높은 위치에서 스로인 대구예술대. 두 선수 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울산대학교 선수들이 허승우부터 시작해서 대구예술대가 공격을 시도할 때 낮게 내려와서 두 줄 수비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콤팩트한 간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대구예술대의 초반 패스 정확도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예. 확실히 결승전 무대인 만큼 이 초반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전성진의 역할이 대구예술대에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예.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의 연계 플레이 혹은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을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는 전성진이거든요. 방금 보였던 등번호 77번의 선수이고요. 왼발 능력이 굉장히 정교하고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 주목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후방에서부터 약간의 불안함을 보여줬습니다. 울산대학교. 울산대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자주 시도하고 있죠. 예. 이제 롱패스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점유를 좀 기반으로 하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구예술대가 이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압박에 대한 타이밍을 다시 한번 되찾았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울산대학교 입장에서는 빌드업 미스가 나오지 않아야겠죠.
앞서 남윤성 의원이 언급해 준 것처럼 울산대학교 이 후방에서의 빌드업 예선전부터 약간의 삐걱임은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센터백으로 나섰던 조성권이나 이재원 쪽에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자, 공격 진영까지 몰고 올라오는 울산대입니다. 자, 클리어링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접고 들어가는 과정 발끝에 걸립니다. 네. 확실하게 대구예술대학교도 울산대학교의 공격 컨셉을 좀 알고 나왔어요. 예. 다시 헤더 뒤쪽으로. 자, 오늘 허승우 선수와 김민우 선수 많이 충돌합니다. 다시 한번 뺏어냅니다. 네. 스로인 얻어냈습니다. 울산대. 양 팀의 압박에 대한 컨셉 그리고 압박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오늘 경기를 초반부터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어느새 분위기가 지금 울산대학교 쪽으로 넘어왔어요. 크로스 높게 띄워줍니다. 반대편 길게. 조성권. 두 팀 모두 압박이 워낙 능한 팀이다 보니까 공을 잡은 선수에게 굉장히 신체적으로 강하게 대시하는 부분들이 초반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짧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산대 왼쪽 측면을 공략해 봅니다. 잡아놓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넘어집니다. 자, 그대로 파울 아니라는 주심의 판단입니다. 지금 박희수의 1대1 돌파에서의 강점을 보여줬었죠. 예. 네. 김민호 선수와의 충돌이었고요. 물론 살짝의 접촉이 있긴 했지만 페널티킥으로 선언되기는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박희수 선수의 좋은 또 수비가 나왔습니다. 박희수가 아무래도 돌파 능력이 훌륭한 선수이다 보니까 김민호를 앞에 두고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예. 굴절되면서 나갔습니다. 스로인입니다. 지금은 영리하게 수비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 울산대입니다. 대구예술대학교가 압박에 대한 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볼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는 대구예술대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다라고 봐야겠죠. 네. 편하게 잡을 때에는 천천히 빌드업을 하고 쉽지 않은 자세에서는 한 방에 전방 쪽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전방 압박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대학교예요. 오른쪽이에요. 자, 몰고 올라갑니다. 네. 아, 뒷공간을 봤지만 약간은 길었습니다. 네, 생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김대희가 순간적으로 전진하면서 허승우에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예술대 선수들은 결국엔 풀백에 전진을 하다 보니까 라인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는 있었지만 초반에 일단 공격 작업은 울산대 쪽이 좀 더 날카롭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전 허승훈 선수는 조금 더 측면 쪽으로 벌려주는 플레이를 펼쳤었고요. 근데 약간 이런 거는 성향이죠. 허승우 선수는 좀 더 넓은 위치에서 수비수와 1대1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김대희 같은 경우는 침투 패스를 통해서 한번 슈팅에 대한 패스를 시도를 했었는데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 등을 지면서 버텨냅니다. 김성진 뒤쪽으로. 전방 길게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김경민의 수비. 확실히 공간에 대한 커버를 울산대학교가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후방에서부터 일단 라인을 만들어 놓고 대구예술대 선수들이 침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설령 침투 패스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이재원과 김경민이 번갈아 가면서 공간에 대한 커버를 잘 수행하고 있어요. 네. 특히 오늘 울산대학교의 센터백 자원으로 나온 김경민 선수 프로필상 194cm인데도 불구하고 발밑이 굉장히 좋다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산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김경민은 빌드업에 굉장히 능한 장신 센터백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예. 왼발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찔러주는데요. 따라갑니다. 라인 근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네. 대구예술대의 침투가 좀 더 날카로운 이유는 고준경이나 김성진, 민동우, 전성진 앞에 4명의 선수들이요.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 쪽으로 침투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점이에요. 네. 지금도 어느 순간 고준경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가져갔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김대희 오른쪽 풀백인데 왼쪽 지역까지 커버를 들어왔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압박이 통하고 있는 대구예술대입니다. 앞쪽으로 클리어링. 일단 잡아놓습니다. 두 팀의
결승 무대를 두 팀이 올라오는 게 좀 더 맞았다라는 생각이 지금 경기를 보면서 드는 게 네. 사실 이 정도로 서로가 압박을 하면 어느 한 팀 또는 두 팀 모두 서로의 스타일이 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 팀 모두 본인들이 전술적으로 준비한 부분을 경기장에서 잘 수행을 하고 있고 예.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경기 전 대구예술대 이창원 감독을 만나봤는데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도 굉장히 기쁘고 또 본인들이 잘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 보고 가겠습니다. 왼쪽 측면 울산대의 공격. 앞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창훈 감독도 울산대학교의 이런 압박은 분명 경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울산대학교가 조금 더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대구예술대학교의 패기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예. 양팀 학부모 측들의 응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선수들의 경기만큼 응원전도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펼쳐졌었던 1, 2학년 대회도 사실은 정말 치열했었지만 예. 오늘 경기가 정말 이 8월 태백에서 열리는 전초전이잖아요. 예. 본 대회이니만큼 그만큼 두 팀 모두 또 두 팀의 학부형들 모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대구예술대의 민동후 선수가 일단 그라운드 위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루스볼에 대한 경합 과정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재원과의 경합 과정이었었고 예. 공간 쪽으로의 패스 투입에 민동우의 스피드가 좀 염려가 되다 보니까 이재원도 좀 강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자, 그러자 주심은 잠시 경기를 좀 중단시켰고요. 선수들은 그 틈에 빠르게 또 수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민동우 선수는 다행히도 일어났습니다. 현재 울산대학교와 대구예술대학교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정말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양상이라면 후반전 들어서 체력전 양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울산대학교는 조금은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지금 대구예술대학교는 21명을 총 활용을 했었고요. 네. 울산대학교는 반면에 16명만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가 좀 더 대구예술대학교보다 좀 더 부족하다고 좀 더 열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분명 강점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9명의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다양한 득점원으로 이번 대회 결승전까지 진출했거든요. 예. 또 팀플레이에 상당히 능한 팀이고요. 연계 플레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멀리 걷어냈습니다. 김경민.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예술대학교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울산대학교의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네. 4명의 선수들이 각자 이 포백에 한 명씩 맡아서 단위적으로 압박을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울산대학교 후방에서 빌드업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오늘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도 울산대학교는 촘촘한 수비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리 들어갑니다. 막아냈습니다. 권영욱 골키퍼의 좋은 선방. 울산대학교의 수비 라인 자체가 워낙 내려가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부터 강한 슈팅을 때렸었던 최강민이었었죠. 예.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유슈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역습의 분위기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방 길게 등으로 막아냅니다. 지금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예. 자, 울산대학교가 확실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공간 넓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어요. 헤더 클리어. 멀리 가지 못했고 다시 한번. 자, 지금은 주심의 몸에 맞았기 때문에 잠시 또 휘슬이 불렸고요. 네. 지금 이제 클리어링 대구예술대학교의 수비수가 클리어링을 한 공이 주심에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대구예술대학교의 볼을 먼저 선언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 장면이었는데 라인 자체가 워낙 내려가 있다 보니까 최강민 선수도 흐름을 잘 찾았죠. 예. 다시 길게 한번 뽑아줬습니다. 머리로 건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대희의 수비. 일단 초반은 김대희와 고준경의 대결입니다. 예.
고준경이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하는데 김대희가 빠르게 이재원과 폭을 좁히면서 중앙에 대한 수비를 좀 견고하게 해주고 있어요. 예. 루즈볼을 확보하는 것도 대구예술대학교보다는 울산대학교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포지션상 이 김대희 선수가 계속해서 좀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만 대구예술대의 전방 4명 고준경, 김성진, 민동호, 전성진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스위칭도 하고요. 볼을 빼앗겼을 때에는 바로 즉시 가까운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압박에 대한 강도도 여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한 차례 강한 압박을 펼쳐봤습니다. 고준경. 원래 8강전부터대로라면은 지금 고준경 자리에는 안여운 선수가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예. 체력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안여운의 좀 뒤늦은 교체 타이밍을 좀 예상을 했었던 이창원 감독이었었고요. 오. 좋은 태클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울산대에서는 박희수가 그리고 대구예술대학교에서는 김민호가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도 템포를 뺏어보려 했던 박희수였고요. 잘 따라갔었던 김민호. 자, 넘어지면서 파울입니다. 현재 15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분명히 울산대학교는 저력이 있습니다. 예. 경험도 많은 선수들 또 지도자도 서유원 지도자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번 대회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온 거에 결승전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대구예술대학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템포 조절은 분명 필요해 보여요. 처음 결승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창원 감독이 고교 레벨에서는 결승 무대를 누구보다 많이 밟긴 했었지만 네. 대학 무대에서는 사실은 좀 낯선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경기에 대한 템포는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는 대구예술대학교입니다. 예. 자, 라인 바깥으로 나간 판정입니다. 대구예술대 스로인.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또 한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 오, 다시 때립니다. 골키퍼 정면입니다. 일단 김성진까지, 그러니까 최강민과 김성진은 지금 기회가 날 때마다 골문을 바라볼 때마다 빠른 슈팅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빌드 미스 나옵니다. 자, 빌던 미스가 나왔어요. 자, 전성진이죠. 왼발로 슈팅! 전성진!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전성진. 자, 이런 부분을 지금 울산대학교는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예. 멀쩡하게 사실은 빌드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후방에서부터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대구예술대학교 선수들도 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을 잡게 됐었거든요. 예. 자, 특히 전성진 선수 왼발을 정말 잘 쓰는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김경민 선수도 대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전성진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었고 예. 전성진도 보다 더 과감하게 본인의 왼발에 대한 슈팅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감겨 들어갔으면 전성진의 이번 대회 4번째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 또 이 득점 순위는 예선전 이후 토너먼트 득점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16강전부터 벌써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전성진 선수입니다. 초반에 허승우 쪽을 활용을 하면서 뭔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갔었던 울산대학교였기 때문에 네. 왼쪽 측면보다는 좌우 측면 활용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 좌측을 활용해 보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중앙 쪽이 울산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준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또는 맷잘라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설 수 있는 최규민과 김현우가 있기 때문에 예. 중앙에서의 볼 소유도 분명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울산대학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을 거치지 않고 지금 측면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대구예술대 선수들도 압박에 대한 타이밍을 가져가기가 쉽죠. 어떻게 말한다면은 울산대학교가 조금은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구예술대의 압박에 좀 더 당황한 느낌이거나 예. 아니면 일단은 본인들이 준비한 패턴만 시도는 하고 있는데 중앙에 대한 활용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 아쉬움이 있습니다. 머리로 잘 떨궈졌습니다. 민동호 꺾어줍니다. 슈팅! 네. 빗 맞았어요. 하지만 공격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전성진이었는데 예. 물론 논스톱 슈팅에 대한 타이밍은 괜찮아 보였어요. 네. 하지만 공이 약간 지금 측면 쪽에서 공이 나왔을 때부터 약간 좀 바운드가 돼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전성진에게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강한 슈팅을 시도할지 임팩트를 줄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자, 방금은 믿었던 전성진 선수의 왼발이 약간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대구 울산대, 대구 예술대입니다. 앞쪽 찔러졌고요. 민동호 돌아서는 과정에서 소유권 잃었습니다. 후방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빌드업을 시도하는 울산대입니다. 김경민, 조성권, 다시 권영호 골키퍼에게. 김대희 안쪽으로 치고 갑니다. 김대희 짧게 건네줬어요. 잘 돌아섰습니다. 네. 마지막 패스는 약간 힘이 들어갔습니다. 끊기긴 했지만 지금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전진한 김대희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의 패스 연결을 시도할 수 있었던 울산대학교였고요. 예. 왼쪽 측면 어깨를 부딪히면서 수비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울산대학교 풀백들이 좀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대구예술대의 윙포워드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수행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침투를 할 수 있는 풀백이 존재를 한다면 대구예술대의 이 측면 미드필더들도, 측면 공격수들도 공격보다는 좀 더 낮은 위치에서부터 수비 포지셔닝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백들의 전진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울산대고요. 나가지 않았어요. 자,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파울도 다시 아닙니다. 한번 그대로 진행됩니다. 파울도 아니고요. 왼쪽 측면 뒤쪽으로 꺾어주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열어주는 과정에서 그대로 라인아웃. 울산대의 스로인. 그렇죠. 이렇게 중앙을 거쳐서 뒤쪽으로 패스가 나오더라도 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울산대입니다. 예. 오, 잘 돌아섰어요. 오른쪽 측면이에요. 높게 꺾어줬습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허승우 쪽을 개인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허승우 선수가 오늘 경기 컨디션이 제법 괜찮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을 초반에 공간 쪽에 대한 침투보다는 공을 받고 싶어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굉장히 공을 받았을 때 움직임, 컨디션 자체가 좋은 허승우입니다. 예. 자, 빠르게 허강지 골키퍼에서부터 권영호 골키퍼에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재원, 김경민 천천히 몰고 올라갑니다. 김대희 오른쪽 뒷공간을 맞지만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정서준의 수비. 김대희가 오늘 정말 영리하네요. 지금 고준경이 바로 압박을 들어올 타이밍을 찾고 있다 보니까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기보다는 한 번에 전방 쪽으로 패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예. 압박도 벗어나면서 높은 위치에서 공격 점유를 가져가는 울산대입니다. 한번에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반대편. 자, 끝까지 따라가는데요. 소유권 싸움 치열합니다. 결국 나가면서 대구예술대의 소유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양한 움직임은 울산대학교도 보면 강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현규가 이번 대회 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을 하기는 했었지만 오늘 경기는 초전방 공격수로 나왔죠. 네.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고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움직임에 대한 다변화, 다양성은 울산대도 분명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전방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센터 서클 부근에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지금 약간 얼굴 쪽을 만지고 있는데요. 김현우 선수와의 충돌이었나요? 고준경은 초반부터 상대 수비수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면 얼굴 쪽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박세진 중심도 경기를 잠깐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예. 또 별다른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방 길게 연결해줍니다. 헤더 클리어. 자, 끊어냈습니다. 울산대. 그리고 왼쪽 자, 이번에는 달립니다. 금단 쪽인데요. 달려갑니다. 허승우. 네, 너무 길었습니다. 허강지가 네. 빠르게 나와주면서 공간을 잘 커버를 했었고요. 예. 허강지 골키퍼가 4강전 한양대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선방을 2차례나 보여줬었죠. 예.
선방 능력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체 조건과 이 점프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넓은 수비 범위 또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고 있는 허강지 골키퍼입니다. 2000년생의 선수이고요. 193cm의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충돌합니다. 파울입니다. 김성진의 반칙. 오늘 이 루즈볼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결승전답게 트로피에 대한 욕심을 선수들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졌는데요. 확실히 공을 다루는 동작에 대해서는 수비수를 좀 괴롭힐 줄 아는 허승우예요. 예. 김민우도 오늘 경기는 본 포지션을 찾아왔죠. 3선에 위치를 했었던 이번 대회였는데 원래는 김민우도 왼쪽 풀백에 위치하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대구예술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 김민우 선수입니다. 눌러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높아 바짝 나가 여의치 않자 뒤쪽으로. 가자 당겨. 김대희가 반대편을 봤습니다. 다시 우측면. 이재원이 높게 띄워줬어요. 박스 안쪽 헤더. 세컨볼 그대로 때립니다.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후방에서는 패턴이 있네요. 그러니까 대구예술대학교가 라인을 그냥 무르게만 하면 사실은 울산대 입장에서도 공격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척 다시 한번 뒤쪽으로 왔다가 한 번에 전방 쪽으로 패스를 선택했었던 이재원이었었고요. 예. 공간에 대한 커버는 대구예술대는 김현준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서났습니다. 왼발로 때립니다.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계속되는 대구예술대의 공격. 빠른 템포로 이 슈팅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볼 처리가 살짝 늦어졌었고요. 자, 소유권 다툼. 결국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허승우가 타이트하게 압박을 들어가고 김민우가 공을 잡았을 때 주변에서 볼을 받으려는 동료들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네. 어려움에 빠졌었던 김민우였어요. 그 부분을 허승우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허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선수 간에 약간의 신경전. 예. 김민우가 그냥 좀 무시를 했습니다. 네, 허승우 선수가 약간은 좀 불편하다는 제스처를 취해봤고요. 자, 이제 어느덧 정규 시간 27분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대희 왼쪽 잘 봤습니다. 한번 잡아놓고 다시 뒤쪽. 김대희 오른발로 꺾어줍니다. 허강지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도는 해요. 지금 이현규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 생겼을 때 박희수가 왼쪽 측면 합스페이스를 공략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수비 라인을 흔들려는 움직임 그리고 측면 크로스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 정서준이나 김현준 대구예술대 센터백들의 호흡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일단은 굉장히 견고하게 중앙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유슈팅을 차례대로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골문이 열리진 않았고요. 오늘의 결승전 여전히 스코어 0대0 균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가운데 쪽 잘 봤습니다. 중앙에 대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오른쪽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허승우가 달려봤는데요. 이후 김대희의 반칙. 대구예술대학교도 4명의 전방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빠른 공격 전환이 강점이기 때문에 네. 김대희가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오늘 고준경 선수도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있습니다. 허강지 골키퍼입니다. 전방 쪽 길게 머리로 걷어냅니다. 루즈볼. 대구 예술대가 가져옵니다. 원터치 전환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우측면 전성진 왼발로 높게 띄워줬어요. 박스 안쪽 네. 헤더. 김대희의 수비.
순간적으로 중앙 지역에서 원터치 패스를 가져가면서 울산대학교 4명의 압박을 뚫어냈었던 대구예술대학교였고요. 자,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구예술대 걸려 넘어졌지만 반칙은 아닙니다. 가운데 쪽 연결됐어요. 수비수가 별로 없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현우. 김현우가 오른쪽 측면 잘 봤습니다. 오른쪽 잘 봤어요. 이현규 1대1입니다. 이현규 오, 잘 돌았어요. 가운데 굴절되면서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오른쪽 측면 전환 속도 좋았고 중앙 쪽에서 어느 순간 측면으로 이동한 이현규의 속도감 있는 돌파가 결국에는 슈팅까지로 이어졌었거든요. 예. 마지막 슈팅에 대해서 수비의 집중력이 빛나면서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대구예술대학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대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 장면 연출이었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과감하게 일들 돌파를 시도하면서 결국에는 수비의 틈을 만들어냈었고요. 예. 지금은 마지막에 김현준 선수가 물론 빗맞은 슈팅이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몸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했던 허승우 선수입니다. 코너킥 변칙적으로 갔습니다. 왼발로 높게 걷어냅니다. 1차적으로 울산대학교도 대구예술대학교의 압박을 뚫어내다 보니까 공격에 대한 속도를 올릴 수가 있었죠. 예. 풀백이 전진한 공간,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진 이현주의 영리한 움직임이 첫 번째 유슈팅까지, 유슈팅의 득점에 비슷한 장면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확실히 그러한 이 공격 장면 만들고 나서부터 울산대학교가 분위기를 조금씩 잡고 있고요. 공을 소유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대구예술대 학교 같은 경우에 축구의 특성상 그리고 컨셉상 이런 팀은 초반에 좀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혹은 초반에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되는데 예. 울산대학교가 영리하게 후방에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빌드업에 대한 시간을 늘려가고 공격에 대해서도 또 위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흐름을 좀 빼앗기고만 대구예술대학교거든요. 예. 왼쪽 살려냈어요. 안 나갔어. 그대로 나갔다는 주심 판단입니다. 확실히 남윤성 위원이 경기 초반 언급해 준 것처럼 대구예술대는 체력이 또 관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태클에 한 차례 막혔었고요. 김민호의 수비였습니다. 일단 좌우 측면에 대한 활용은 울산대학교가 좀 더 강점을 보이고 있죠. 예. 높게 찍어 쳐줬습니다. 박스 안쪽. 머리로 멀리 걷어냈습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 오늘 정서준이나 김현준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초반 30분이긴 하지만 실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없거든요. 울산대학교가 뒷공간 패스 한 번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부분 전술을 시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쪽 열렸습니다. 왼발로 때립니다. 골대 강타. 그리고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김현우에게 너무 많은 공간이 나오면 이렇게 중거리 슈팅 능력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김현우의 왼발 한 방이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측면에 대한 활용이 울산대학교가 어느 순간 좋아졌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구예술대도 측면에 대한 압박을 들어갔을 때 리스크는 이렇게 중앙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공간이 워낙 많이 발생을 했었던 김현우였었고요. 타이밍 빠르게 가져가면서 울산대학교도 중거리 슈팅으로 대구예술대를 한 차례 위협합니다. 자, 오늘 경기 팀의 첫 유슈팅에 이어서 이번엔 크로스바까지 강타를 했었던 김현우 선수입니다. 확실히 양 팀의 선수들이 개인 기량도 맞지만 전술적으로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예요. 계속 뚫고 나오는데요. 네. 결국 반칙. 소유권 싸움도 정말 치열하고요. 한 번에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잘 잡아냈습니다. 태클에 막힙니다. 저 허승우 선수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허승우가 공을 확실하게 잡기 이전에 일단은 김민우가 좀 과감한 태클 동작을 시도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요.
왼발로 들어가 오른발로 들어간 첫 번째 태클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뒷발 쪽에 허승우 선수와 좀 충돌이 크게 일어나면서 발목이 좀 꺾일 수도 있는 동작이긴 했어요. 다행히도 일어났습니다. 좁은 공간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결국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부상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은 축구 선수라면 달고 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안 다치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평소에 좀 많이 키운다든가 예. 아니면 부상에 대해서 뭐 점프를 하는 동작을 통해서 부상을 좀 예방을 한다든가 선수 스스로도 부상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 혹은 운동들을 좀 평소에 해준다면 좀 더 튼튼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몸 상태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김민우 선수의 태클은 다소 좀 거칠긴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에 약 10여 분이 남아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와 대구예술대학교의 이번 결승전 아직까지 득점포는 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준 쪽의 영향력 자체가 중앙에서 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최규민과 김현우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후방에서부터 볼을 소유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네. 신원정이나 최강민 모두 대구예술대학교의 투볼란치 모두 어느 정도 울산대학교의 이 3미들에 대한 압박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 롱볼 축구를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는 울산대학교입니다. 네. 민동우가 김경민에 대한 압박을 들어가고 김성진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중앙에 대해서 수적 우위를 충분히 가져갔었거든요. 네. 잘 꺼내냈어요.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자, 속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치고 들어가기 과정 태클에 막혔습니다. 야, 오늘 뭐 이재원 선수도 태클에 대한 컨디션 자신감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울산대의 공격 계속됩니다. 끌고 올라가는데요. 돌아서는 과정 살려냈습니다. 뒤쪽 연결. 한번 이 템포를 죽여봅니다. 선수들이 압박에 대한 강도가 강하면서 신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태클에 대한 시도도 굉장히 과감하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부상에 대해서도 좀 더 염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두 팀의 선수들이고요. 자, 이번에 이현규를 봤지만 허강재 골키퍼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이 뛰는 폼이나 태클을 날리는 타이밍 오늘 결승전을 앞두고 몸 상태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잔디 상태가 좋으면요 태클을 좀 더 과감하게 즐기면서 좀 해요. 근데 오늘 이 태백 종합운동장의 잔디 상태는요, 와 정말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선수들이 과연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잔디에서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태백 종합운동장의 잔디가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K리그 못지않은 대구와 울산 못지않은 경기장 수준의 잔디를 보여주고 있는 태백 종합운동장입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결승전 전까지 인근에 위치한 기타 운동장들이 사용됐었고요. 오늘 이 결승전이 펼쳐지는 태백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 운동장입니다. 자, 왼쪽 연결되죠. 한번 잡아놨습니다. 발끝 걸립니다.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신원정. 예. 순간적으로 루즈볼 상황이 나왔었고요. 이창원 감독의 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1차적으로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그대로 흐른 볼. 신원정 선수가 뒤쪽에서부터 달려오면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힘과 파워를 모두 실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권혁 골키퍼가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루즈볼을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신원정 선수의 순간적인 중거리 슈팅, 분위기를 한 차례 바꿔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욱 골키퍼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날카로운 코스로 날려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만 더 바깥쪽으로 이제 깊게 밀면서 슈팅을 들어갔으면 골문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더 크고요. 예.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경기장에도 적응을 하면서 날카로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비 틈 사이에서 넘어지며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대구예술대학교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았고 중앙 쪽을 활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측면에 대한 가능성도 생겨난 울산대학교였죠. 예.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대구예술대학교가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이번엔 대구예술대의 공격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일단 최강민 선수는 조금 더 후방에서 안정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신원정이 전진하면서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슈팅, 다양한 밸런스 또 다양한 역할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예술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김민우가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구예술대 스로인. 김민우. 자, 흘러나온 공 앞쪽 연결이 됐습니다. 태클에 막힙니다. 오늘 대구예술대 캡틴 정서준 선수의 좋은 태클. 태클에 대한 거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죠. 이게 그냥 뚫리게 된다면 분명 공간 쪽으로 대구예술대학교도 위기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만큼 선수들이 태클에 대한 능력, 자신감이 오늘 어느 때보다 훌륭합니다. 예. 또 스피드가 있는 이현규 선수 상대로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었습니다. 멀리 걷어냅니다. 김경민. 자, 지금은 터치가 약간은 투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압박 통합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민동호. 오, 네. 발바닥을 활용해 봅니다. 수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패스 타이밍을 조금만 더 빠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순간적으로 4명 사이 압박에 쌓였었던 민동호였어요. 자, 오른쪽 뒷공간이 열렸어요. 허승호입니다. 허승호.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을 삼킵니다. 네, 허승우가 땅을 때렸지만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론 허승우가 본인의 주발이 왼발로 슈팅을 활용했었다면, 크로스를 활용했었다면 좀 더 정확도가 있었겠지만 예. 지금은 침투하는 선수에게는 지금 이 오른발 타이밍이 가장 좋았어요. 예. 마지막 크로스에서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허승우 선수입니다. 주발이 아니다 보니까 힘을 완벽하게 전달을 시킬 수가 없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남는 것 자체는 후회 하나였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침착할 필요성은 있어 보였지만 선택 자체는 워낙 좋았습니다. 네.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이제 전반전 40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대구예술대 공격. 네. 가속도를 활용해봤지만 조성권의 수비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대구에 대해 스로인입니다. 곧바로 교체를 준비하네요. 네, 지금은 그렇죠. 66번의 안여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원래는 안여훈 선수가 풀백이었었는데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윙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김대희가 여유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끈기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권영욱 골키퍼 멀리 걷어냈습니다. 이번에 왼쪽 측면. 오, 잘 접어냈어요. 태클 잘 피해냈습니다. 자, 고준경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고준경 올라갑니다. 왼발 크로스. 동료가 없습니다. 아, 지금은 민동우 정말 잘 봤습니다. 예. 지금 쪽으로, 고준경의 네. 플레이 너무나도 날카로웠는데요.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한 번에 벗겨내면서부터 속도를 내고섰고요. 예. 민동우가 교체 아웃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일단 볼까요? 고준경 분명 자신감이 있었고 중앙 쪽에 침투하는 타이밍 한 박자만 좀 더 빨랐으면 예. 민동우의 머리에 닿았을 수도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세징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고준경 그러네요. 선수. 자, 이제 안여훈 선수가 투입이 된 대구예술대학교고요. 이 경기 전 사전 인터뷰에서 이창원 감독은 이 안여훈 선수를 조커라고 또 표현을 했거든요. 슈퍼 조커라고 그랬죠, 정확히는. 예. 그러면서 뭔가 공격력에 대해서 또 기동력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실제로 안여훈 선수가 윙어로서 지금 2골을 모두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등번호 66번을 달고 있는 안여훈 선수입니다. 이재원의 수비. 공수 모두
아무래도 좀 능력이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는 안여운 선수입니다. 특이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안여운 선수가요. 사실은 대학교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까지 K3 리그의 부산교통공사에서 좀 뛰던 선수거든요. 그 K3 리그를 거쳐서 지금 오히려 대학교로 다시 돌아온 안여운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기량을 어느 정도 보여줄지 대구예술대학교에 남은 시간 동안 중요한 안여운의 활약이 되겠죠. 예. 자, 걸려 넘어지면서 반칙입니다.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이번엔 전성진 선수가 이 중앙까지 한번 내려왔었고요. 직전 장면에 민동우의 헤딩이 닿지는 않았지만 아쉬웠던 장면에서는 고준경이 왼쪽 측면에서 영향력이 커졌었고요. 오른쪽 측면 물론 김민호의 오버래핑이 없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전성진이요 지금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에서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좌우 측면에 대한 활용은 대구예술대학교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결국에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전반 막판의 프리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의 수문장은 권영욱 골키퍼입니다. 이주 나서 이주. 정국이 나와. 정국이 벽집니다. 대구예술대학교는 왼발에 전성진 그리고 오른발에 최강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이야 형 형이랑 바꿔줘. 뒤쪽에 정서준 선수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경민아. 프리킥 벽 앞에 같은 팀에 서 있는 이유는 골키퍼가 킥에 대한 방향을 예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예. 일단 정확하게만 날려보내면 됩니다. 자, 갑니다. 전성진이 갑니다. 왼발로 때립니다. 코스는 좋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코스 자체는 일단은 벽의 사이 공간을 좀 봤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완벽하게 실리지 않다 보니까 권영욱 골키퍼가 잡기에는 좀 수월한 느낌이 있었어요. 예.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뒷공간이요. 뒤쪽 뛰어갑니다. 자, 허수호입니다. 허수호가 잡았어요. 오, 뒤쪽 이번에는 잘 잡아줬고요. 잡아놓고 자, 이현준 막아냈어요. 허간재. 야, 지금은 허수호가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예. 오른발로 확실하게 컵백 잘 내줬었고요. 이현규가 빠르게 붙어주다 보니까 이번에는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울산대학교였죠. 그렇습니다. 수비수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본인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빠른 타이밍의 슈팅. 하지만 허광재 골키퍼의 약간 정면으로 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비수자 사이에서도 침착함을 보여줬었던 이현규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코너킥 높게 올라갔어요. 헤더! 오, 네. 자, 걷어냅니다. 세컨볼도 그리고 있고요. 왼발 슈팅! 김현우!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김현우. 자, 그리고 이 슈팅과 동시에 양팀의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결승전 스코어는 0대0입니다. 어떻게 이 선수들이 다시 한번 45분을 뛰게 될까요? 예. 이게 45분 싸움이 될지 아니면은 연장 승부까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두 팀 모두 또 에너지 레벨 굉장히 대단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